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대선 패배 직후에 이 전면적으로 지도부가 총괄 사퇴하는 것이 옳다라는 주장과 그래도 김용태 비대위원 정도가 남아서 당의 혁신을 차기 전당대회 전까지 맡아주는 게 임시로 낫다라는 어떤 방법론적인 차이가 표면적인 어떤 양상 같은데. 그렇습니다. 중진 의원들 얘기 좀 더 들어볼게요.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그 혁신 카드가 친윤계를 겨누고 있어서 그 내부로 들어가 보면 친한계와 친윤계가 서로 으르렁대고 있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개혁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몇 분 계셨다는데 얼마나 계셨을까요? 서너 분 계셨던 것 같아요. 후보 교체 진상규명 이야기는 좀 어떻게 나왔어요? 그건 당무 감사를 비대위원장이 할 당무 감사 권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위원장 거취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취합해가지고 김용태 위원장에게 제가 별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계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박정아 의원, 임기 보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하고 전대까지 김용태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좋다는 의견이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김광선 변호사님 들어보니까 어떤 방법론적인 차이가 크게 이 어떤 명분이 맞느냐를 두고 이견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을 좀 더 현미경을 대고 들여다보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밝히는 이 한밤의 후보 교체에 대한 당무 감사랄지 아니면 뭐 당의 혁신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 특정 계파를 좀 겨누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전당대회 때 김문수 후보가 다시 돌아오느냐,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돌아오느냐에 이미 이 계파별 싸움은 시작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겉으로는 뭐 방법론, 비대위원장을 계속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지금 김용태 위원장이 내건 5대 개혁안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탄핵 반대 당론을 이제 취소 무효화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전형적으로 친윤을 겨누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당무감사도 마찬가지죠. 뭐 내부 감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건 뭐 친윤과 연결돼서 뭔가 김문수 후보를 경선에서 당선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바꿔치기를 하려고 하는 이제 치밀한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근데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비대위랄지 원내대표가 이제 친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당 지도부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당의 혁신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혁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잘못된 반성으로 시작해야지 혁신의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김용태 위원장이 말한 5개의 혁신 중에서 이 2가지를 그냥 덮고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발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득권을 계속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요.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비대위 몇 번째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윤석열 정부 이후에 비대위 한 6번째 되고 있어요. 그럼 7번째 비대위를 또 하자는 거예요? 7번째 비대위는 결국 관리형이잖아요. 7번째 비대위가 들어와가지고 뭔 개혁과 혁신을 할 수 있겠어요? 전당대회 준비하는 거예요. 네. 비대위가 힘을 가지려고 하면 총선 공천권 이런 걸 가져야지 비대위가 개혁 혁신에 있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건 단순히 전당대회를 치르는 관리형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자체는 굉장히 구태하고 올드하고 좀 보수인데 좀 너무나 우측으로 간 보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그걸 저는 희석했다고 보고 일부 아마 친윤 의원들 중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번 대선에서 선거운동 제대로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열심히 했고 김용태라는 비대위원장이 있었기 때문에 김문수라는 굉장히 너무나 강성적이고 극우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대선 후보를 희석화시키는 데 있어서 엄청난 힘을 줬기 때문에 네. 영향을 미쳐서 결국 한 40% 정도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대위원장 더 이상 하면 안 되고 바꿔야 한다는 것은 개혁과 혁신을 안 하겠다는 취지예요. 관리형 비대위가 들어와서 뭔 개혁과 혁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의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국민의힘을 혁신하는 길이라고 네. 보고요.
그래도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일단 뭐 9월 전에 전당대회를 하겠다고 그런 결론을 거의 이룬 것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뭐 상당히 다행스럽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는 게 맞고요. 물론 일부 비판이 있죠. 아, 다 사퇴했는데 왜 너만 사퇴하지 않느냐. 근데 이건 정치예요. 정치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치르고 개혁과 혁신에 데 있어서 누가 가장 적합하느냐. 거기다 김용태라고 한다면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아니 어디서 비대위원장을 또 데려올 거예요. 또 누굴 데려와요. 또 어디서 또 인물을 꾸어올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핵심과 개혁하려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특히 친윤 의원들은 과거에 집착한 걸 버려야 하고요. 윤호계인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김광선 변호사 의견입니다. 복경 의원님, 이웃 당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정치 경험이 많으시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9월까지 있든 없든 국민의힘에게 크게 다를 게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젊은 비대위원장으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왔으니까. 그리고 선거는 졌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고 2달간 개혁을 한다 한들 젊은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당에서 힘도 안 실어주는데 뭘 더 하겠습니까? 예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민주당의 문희상 비대위원장 정도는 돼야 강한 뭐 파워풀한 비대위원장일 텐데 지금은 너무나도 이제 무기력한 비대위원장의 모습이잖아요. 자,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내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른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견제하는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선 패배는 한 거고 앞으로 당을 운영하는데 누가 중심이 될 거냐 이 싸움 아니겠습니까? 예. 3년 전에 저희가 대선에서 졌을 때가 생각이 나요. 대선에서 지면 그 패배한 정당은 거의 당의 존립을 갖고 고민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그때 당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체포 동의안을 처리하느냐 못하느냐 이것 가지고 이재명 대표 단식까지 들어가고 결국은 국회에서 일부가 이탈되면서 이제 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선 패배의 후유증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이제 뭐 고름도 안 뗐죠 뭐. 이젠 서로 말로 주고받는 것이고 조금 있다가는 뭐 집단으로 뭐 정치적 행동을 같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말까지 나올 것이 뻔히 보이고 친윤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탄핵은 잘못된 것이고 개엄은 옳은 것이고 이 주장을 할 때만에 본인들의 정치 생명의 근거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동안에 그 두 가지를 다 반대했던 분들한테 지금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해라라고 하면 거부감이 어마어마하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인정할 수 없는 영역을 가지고 현재 대립하고 있다. 결국은 이 계엄의 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 지점에서 지금 대립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용태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당론이었다라고 인정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권영세, 권성동 체제에서 그것을 인정한 의원들의 공동 책임을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심리적으로 싫은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임명이 될 때 김문수 후보의 좀 나이가 제일 많으시고 그리고 좀 극우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가장 젊고 그래도 좀 개혁적인 보수 이미지가 있는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봐요. 거기까지는 정치공학적으로 맞는데 김용태 의원 개인으로 볼 때는 야 저건 독배인데 저것을 정말 현명하게 몸에 보약이 되게 마실 수 있는 사람이면 나중에 국민의힘의 보수의 지도자로 성장할 텐데 그런 길이 별로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젊고 진짜 유망한 청년 정치인 하나를 두고요.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현재 막 칼질하는 거예요. 난도질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젊은 정치인 김용태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보고 있고 저는 양개파 싸움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서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서로에 대해서 사람에게는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한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다음 선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총선에서 이기면서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봉합이 됐던 것인데 결국 국민의힘도 다음 뭐 지방선거일지 그다음 총선일지 일정 정도의 성과를 내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 대선 패배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책임론이 오고 갈 것이고 그래서 저는 김용태를 단적 한 예를 들어서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막 상처를 주고 그의 진퇴를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그 계파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고 이렇게 가면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그 정치 집단도 결국은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치유하는 기간이 오래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좀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네. 있습니다. 자, 그럼 권영진 의원 결국 거취에 대한 결론은 못 내렸는데 내일 의총이 또 있죠. 내일이면 결론 날지 아니면 6일, 16일 새 원내대표가 이 비대위원장의 거취를 결정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마 결론은 새 원내대표가 선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군요.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6월 말까지는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가장 좋은 방식은 새 원내대표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협의해서 다음 관리형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그렇게 가는 것이 지금 와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지금 내모는 것도 정말 우리 당이 혁신 안 하겠다는 그런 증거로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게 개파적인 시각이 나쁜 시각만이 아니라 다 일괄 사퇴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도 일리는 있는 거예요. 일리는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그리고 새 원내대표가 같이 협의해서 관리형 비대위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조금 전에 복장 의원님 말씀하셨던 거는 거꾸로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계엄에는 반대입니다.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다만 탄핵에 저도 탄핵에는 반대했습니다. 탄핵에는 반대한 사람인데요. 그러나 지금 와서 탄핵에 반대했기 때문에 이걸 뒤엎으면은 내 설 자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탄핵에 반대했던 것은 우리가 또 2번 연이어서 우리 당의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우리가 앞장선다는 거 이게 과연 우리 당을 위해서는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것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질서 있는 퇴진으로 하자 그랬거든요. 대통령이 스스로 조기 퇴진으로 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탄핵에 반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분열되면서 탄핵은 소추는 의결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의 계엄은 위법하고 위헌적이기 때문에 파면시켰잖아요. 그리고 대선 이후에 국민들 다수는 거의 한 70%는 대통령 파면이 잘 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이 상황에서 달라져야죠. 근데 지금 여기서 김용태 비대위에서 이걸 마무리를 짓지 못하면요. 지난번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당이 탄핵의 강을 건너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모이면 그거 가지고 내부적으로 싸웠습니다. 겨우 2021년 6월 달에 이준석 당대표가 되면서 탄핵의 강을 건넌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명백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당이 국민들의 뜻에 따르고 더 이상 이 탄핵 가지고 찬성이다 반대냐를 가지고 서로 기득권 싸움하고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고뇌에 찬 결단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걸 건너는 방식 자체를 탄핵 당론을 무효화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다른 방식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국민들 앞에서 그때 탄핵에 반대했던 부분들은 국민 다수의 생각과 정서를 품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전체적으로 사과하면서 우리의 새로운 당의 결의를 보내주는 방식으로라도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하지 않으면은 다음 이거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전당대회에 가면요. 또 찬탁 반탁 가지고 또 싸우게 됩니다. 계속 싸우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건너야 된다. 알겠습니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 젊은 비대위원장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